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SK 하이닉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K 하이닉스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여유자금 마스크, 장기 투자 마스크를 낀다.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. 이수진 장군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, 결국에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때다.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SK 하이닉스, 자, 이런 어떤 침체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. 침체권의 모습, 이렇게 하락에 대한 부분, 다시 침체권의 모습이 나타났고, 자,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은, 자, 굉장히 좀 싼 구간은 분명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저는 어떻게 보면 최태원 형님이 어떤 그 결단이다.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주가는 그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반응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은 되겠죠. 하지만 좀 이따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. SK하이닉스 인텔 랜드를 품고 매출로 단번에 2위, M&A 역대 최대, 랜드 매출이 세계에서 5위에서 단숨에 2위로 올라가는 통큰 결단이었다. 그러니까 5등 아니었습니까? 5등에서 단번에 2등으로 넘어가는,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해서 좀 굉장한 통큰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랜드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게 되었다. 한층 끌어올리지 않는 거 아니죠. 끌어올리게 되었다. 미국의 하웨이 제재 이후에 SK 메모리 사업의 위축 우려가 나왔지만 최태원 회장은 10조금의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면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감 있는 이 어떤 그 굉장한 자신감의 근거는 분명히 있겠죠. 하나의 뭐 통찰에서 나오는 결단이다.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랜드 메모리와 저장 사업, 저장 장치 사업 부분을 10조 3,104억 원의 인수를 발표했다. 10조 대 이게 역대급입니다. 보면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의 인수는 2017년 하만 인수 9조 2천억 대보다 더 큰 그런 금액으로 대규모적인 M&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SK하이닉스의 현금과 차입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고, 사업 보고에서 올라온 상반기 말 기준 SK하이닉스의 현금 자산이 3조 9천억으로 나타났다. 이번 투자로 SK가 4조를 들여서 지분 투자에 나선 일본 최대 메모리 회사인 키오시아가 하웨이 제재로 지난달 상장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. 자, 인텔은 올 초에 랜드 사업의 매각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, 여기에서 태훈이 형님이 굉장한 결단을 했다.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그러므로 해서 자, SK하이닉스가 D램 부분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있다. 하지만 랜드 부분은 빅3에 진입 못했던 부분이 있죠. 11.4%. 근데 단숨에 지금 2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통금 결단을 한 거고, 자, SK하이닉스는 인텔이 중국 다롄에서 운영하던 랜드 공장을 품으면서 R&D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. 자, 하이닉스의 이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하이닉스의 인텔랜드 사업 위주로 매출 5위권에서 곧바로 2등. 곧바로 나 2등 할래요? 이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? 랜드 플래시 시장 강화를 위해서 외관의 확장이 필요했고, M&A를 선택을 한 거다. 미국의 하웨이 제재에 따른 메모리 사업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영진의 어떤 반드시 인텔을 잡자는 반드시 잡자, 인텔 우리 거야, 그러면서 인수를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보면.
자,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랜드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3.2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랜드의 스마트폰, 태블릿 PC, 디지털 카메라 요렇게 해서 정보 조정 장치에 널리 사용된다. 자, 유진영이 얘기하는 게 랜드 사업은 향후 가행 투자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. SK는 그동안의 큰 약점으로 거론되어 왔던 SSD 분야에서 삼성의 뒤를 이은 새로운 강자로 어, 음, 되었다. 이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보면.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자 보면 하나영이 얘기해주는 인텔 랜드 사업 부분의 인수 코멘트. 뭐 단기적으로는 인수에 대한 부담, 뭐 현금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. 뭐 그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. 삼성전자의 이 SSD 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 초격차 전략을 통해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가능해졌다. 단기적으로는 인수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. 메모리 사업의 합병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.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어떤 부분에서 랜드가 좀 치고 나갈 가능성, 뭐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갈 가능성 랜드에 있어서 있다. 근데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부담감 있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시장 영향에 의해서 형들아 이게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내려왔지 되게 크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. 지금 모아갈 때 형들아 보면 이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죠 보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잘 극복을 했잖아 보면 이런 구간에서 잘 극복을 했습니다 보면 그러면서 주가 올라왔고 다시 한번 하락을 나오고 있지만 요런 구간에서는 또 다시 잘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한다면 미래에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.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해야 돼, 형들아, 보면. 좌우로 쏠리는 게 아니라, 이런 또 멘탈 관리 이거 아닙니까? 마음 다스림. 이런 어떤 부분. 그쵸? 그러면서, 미증시도 이제 좀 안정을 뭐, 찾았습니다, 보면. 해외 지수가 뭐 마이너스 2.45니까 보면. 그렇게 해서 좀 하락이 나왔지만, 요런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바게 세일이다. SK 하이닉스 명품백이 싸게 나온 거 아닙니까 보면 모아 가야죠. 모아 가야 됩니다 보면 근데 이 되게 단숨에 2등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건 되게 한화할 만한데 시장에서는 좀 그런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건데 기업하는 사람의 어떤 오너 입장에서는 좀 멀리 보면서 통근결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뭐 주가가 뭐 요동에 대한 뭐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 이 성장주의 투자자 필립 핍셔가 얘기했던 이 기업의 경영진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전망을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상향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.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결단이 앞으로의 SK 하이닉스의 그 성장성을 더 높여주는 가치 있는 결단이다.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이 듭니다. 저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간에서의 하락은 오히려 더 시장에서의 비이성적인 왜곡됨 그래서 좀 주가가 이렇게 요지부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때는 오히려 더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.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주봉상의 가격선이 좀 내려왔지만 다시 재반등의 그런 어떤 부분 충분히 재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전반적으로 시작이 좀 살짝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SK 하이닉스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보면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있다.
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아랫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